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먼저 점유입니다. 개시결정 전서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옥션 관리이사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치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경매 입문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유치권에 대해서 막 배우시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좀 올려드려요. 사실 경매를 보시는 분들이 유치권 서류를 열람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채권이 이게 무슨 결련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거를 어차피 아시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류라도 할 줄 알아야 돼. 이 유치권이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이길 수 있겠다, 요 정도만 분리를 해도 돈 되는 사건, 경매에서의 꼬신 유치권을 잘 분간해서 큰 수익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만 오늘은 익히시면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치권이라는 말 자체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사대금이구나. 아, 공사대금을 청구한 거구나. 경매에 나온 물건에 나 공사대금 받아야 돼요, 이걸 신고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재판을 가도 어떤 거를 다투냐? 먼저 점유입니다. 개시결정 전서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거의 유치권 소송에서 50% 정도는 최소 점유 부분 때문에 다 깨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내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선 부동산을 내가 점유하면서 내가 유치권자요라는 거를 계속 점유를 알리고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 공식처럼 봐야 되는 서류들이에요. 첫 번째, 현황조사서라는 거예요. 법원 집행관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 안에 점유는 누가 하고 있고 현황은 어떻게 돼 있고 집행관이 나가서 현황조사라는 걸 하는데 이 현황조사가 유치권하고 완전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경매 사건을 보실 때는 먼저 유치권이 있다,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의 점유자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문구는 있는지, 그 사람하고 인터뷰는 했는지, 아니면 이를 알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가 현황조사서 상에서 표기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현황조사서를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감정평가서예요. 감정인이 나갔을 때도 유치권에 대한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왜냐하면 감정평가서에는 사진을 찍게 돼 있죠. 또 기타사항, 비고 뭐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서를 보다 보면은 부동산의 감정을 하면서 특이점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유치권자가 있다, 이런 부분을 기재를 하겠죠. 세 번째로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채권자가 유치권에 대한 거를 배제 신청을 넣었는지, 이거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올렸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매각물건 명세서에 채권자가 요청을 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점유를 안 하는 부분들은 이 세 가지 서류를 검토를 하면서 어음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을 사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치권이 있죠. 현황조사 보고서 보겠습니다. 여기 현황조사 보고서에 유치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죠. 이 내용에는 누가 뭐 점유를 하고 있고 유치권자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황조사에는 내용이 없구나.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겠네. 두 번째, 감정평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 밖의 사항, 이런 부분이에요. 기타 사항, 참고 사항, 막 이런 것들이 그 밖의 사항이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치권이라든가 주장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정평가사가 이 그 밖의 사항에다가 기재를 해줘요. 근데 여기 보면 저온창고로 이용 중인 점, 관련 냉동설비는 건물 가격에 포함하였는 바 경매진 시 착류 바란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를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유치권에 대한 거를 표기가 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서 봤더니 또 표식이라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좀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겠네, 이런 부분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매각물건 명세서를 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어떻게 되는지 보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음, 공사비 5,600만 원 유치권 신고서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해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자체도 또 성립이 안 된다고 판결까지 받았어요. 근데 판결이 없는 것들도 많아요. 배제 신청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재가 돼 있어요.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유치권이 없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유치권을 판결을 안 받고 된 것들도 어떻게 돼 있는지 예감무음에서까지 마지막에 확인을 하면서 이 유치권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승소까지 받았으니 대출 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먼저 경매를 할 때 유치권에 대한 사건은 현황조사서를 꼼꼼히 보셔라. 두 번째는 감정평가에 그 밖의 사항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셔라. 세 번째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특이점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고 채권자랑 접촉을 시도할 건지 어떤 탐문을 할 건지 이런 걸 짜셔야 된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50%는 해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2편 유치권에 대한 거를 파악하는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서 승소한 사례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영상을 찍을게요. 영상 보시고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댓글 남겨주시는데요. 실무 경험이 아주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옥션의 이재성 관리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